안녕하세요. 현장 실천 특강을 진행하게 된 17학번 이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사법과에서 개설되는 과목이랑도 관련이 있는 자격증인 만큼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단 사회조사 분석사란 다양한 사회 정보를 수집해서 분석하는 일을 하는 전문가입니다. 각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를 할 때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를 수행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조사 분석사 자격증은 1급과 2급으로 나뉘어 있는데 1급은 해당 실무에서 2년에서 3년 정도 종사한 자로 응시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말씀드릴 건 2급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분석사 2급은 응시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나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요. 여기 표는 응시율을 나타내는 건데 2010년부터 19년까지 비교해 보시면 응시율이 점차 많이 오르고 있는 게 보일 거예요. 그만큼 점점 주목받고 있는 자격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격증은 1년에 약 3번 정도 시험이 있는데 올해에는 4번이 진행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아마 사회 실기 원서를 접수하고 있을 때쯤이라 이 특강을 듣고 이 자격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을 생각해 두셔야 합니다. 사회조사 분석사 2급은 필기와 실기를 거쳐서 취득할 수 있는데 필기는 다음과 같이 3과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과목 모두 40점이 넘어야 되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이 나와야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여기 박스 안에 있는 것처럼 평균은 맞는데 이 3과목 중에 하나가 40점 미달이면 바로 탈락인 거고 반대로 40점 이상인데 평균이 60점 미달이면 그건 또 마찬가지로 탈락이 되겠죠. 필기 공부 방법은 우리 학과 학생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3학년 전공 필수 과목 중에 사회복지 조사론을 배우는데 아까 말씀드린 3과목 중에서 2과목이 모두 이 조사론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제가 기출을 풀었던 문제 예시를 하나 가져왔는데 아마 3학년, 4학년 분들은 이게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예요. 측정 수준을 묻고 서열적도, 명목적도, 등감적도 이런 거를 묻는 내용이 이렇게 그대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저는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지 않았고 이미 다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기출을 계속 풀면서 연습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사론을 수강하신 후에 바로 필기 시험을 보게 되면 유리하겠죠? 그래도 다 배운 내용이라고 해도 헷갈리는 거는 계속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헷갈리는 건 따로 정리를 해놓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반복적으로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사회통계 공부 방법인데요. 제가 사회통계 기출 문제를 가져와 봤어요. 되게 당황스럽죠? 막 이렇게 수학식 이런 거 있고. 근데 이게 딱 통계와 관련된 내용이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통계는 문제를 다 풀기가 힘들어요. 그냥 못 풀어요. 이런 수학식 이런 거는. 그래서 꽈락을 피하자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전제문제집 CBT라고 네이버에 치시면 사이트가 나와요. 거기서 기출 문제를 다 받아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풀었습니다. 근데 이 CBT 이 사이트가 좋은 게 컴퓨터 활용 능력도 있고 사회복지 1급 문제도 있고 되게 다양한 국가 자격증 기출 문제가 다 있어서 여러모로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계속 찍으면서 풀어보면은 처음에는 물론 점수가 안 나오겠죠? 뭐 40개 중에 10개도 안 맞을 때도 있고 합격할 수 있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싶은데 계속 풀다 보면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 없이 기본 지식을 묻는 문항들이 있어요. 이런 게 점차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꽈락을 면할 수 있는 점수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꽈락 점수를 넘길 때까지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었어요. 근데 처음 보시면 여기 이렇게 32점 꽈락이라고 써 있는데 이 기출을 풀고 그 이후의 것을 계속 풀다가 이제 다시 이쪽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풀었을 때 50점으로
실력이 좀 향상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출을 계속 반복해서 푸는 걸 추천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이론 문제, 지식 문제 묻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간단하게 사칙연산으로도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 제가 가져온 문제가 실제 사회통계 기출 문제인데, 이게 기억이랑 지은에 들어갈 숫자를 고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보시면 개라고 이거랑 더했을 때 113.827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 빼면 기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억이 104.613인데 여기서 104.613이 있는 게 1번 문항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로 이 문제는 1번이 정답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회당 1개에서 2개 정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잘 노리시면 합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약 3주 정도를 공부했는데 굳이 그렇게 오래 안 해도 2주 빡세게 공부한다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조사론에서도 그 내용을 다 배우고 사회 통계만 공부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기출도 이렇게 많이 풀었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점수를 받았어요. 예상치 못하게 조사 방법론 2에서 점수가 떨어졌는데 다행히 사회 통계에서 생각보다 많이 맞아가지고 무사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 필기에 합격했으면 실기를 봐야겠죠. 그래서 이 실기는 필기 합격 후에 2년 정도 시험을 미룰 수가 있어요. 20년에 필기를 따고 21년에 실기 시험을 봐도 되는 그런 형식입니다. 실기 시험은 필답형과 작업형으로 나뉘어 있는데요. 한 번에 다 보는 게 아니라 그 두 유형의 시험이 각각 날짜가 다릅니다. 한 1, 2주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기는 필기와 달리 꽈락 점수가 없고 두 과목이 합쳐서 60을 넘으면 합격입니다. 시험 점수, 이거를 접수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 게 고사장이 좀 적어요. 그래서 시험 접수할 때 수강 신청하듯이 빨리빨리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한번 신청을 해보니까 한 오전에 실기 접수가 열리거든요. 그때 시간만 잘 맞춰서 하면 큰 문제 없이 접수하실 수 있어요. 필답형은 필기시험의 연장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조사 방법론 1, 2에서 나온 키워드가 제시되고 그에 맞는 답을 서술형으로 적는 식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편조사의 장단점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장점 3가지, 단점 3가지 이거를 서술형으로 적는 그런 식입니다. 작업형은 통계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지를 보는 건데요. 대부분이 SPSS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낯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그 조사를 했을 때 설문지나 이런 걸 돌렸을 때 그 결과를 나타낼 때 빠르게 통계를 돌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 SPSS를 배우는 과목이 우리 과에도 개설이 돼요. 사회복지 자료 분석론이라고 4학년 1학기 때 열리는 과목인데 이 수업을 수강하시면 실기 시험을 공부하는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작업형에서 실시하는 거는 다 여기서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실기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때 수강을 했던 덕분에 생각보다 엄청 수월하게 특별히 다른 인강이나 책을 보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수월하게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진에 나온 표같이 프로그램을 돌린 후에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작업형은 이런 결과표를 나타내고 이렇게 종이에다가 이 답을 옮겨 적는 그런 식인데 이런 걸 잘 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자격증을 공부하시려는 분들에게 독학을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필기랑 실기 모두 학교에 있는 개설되는 과목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독학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인강을 들으려면 20만 원에서 30만 원을 더 들여야 해요. 근데 따로 돈을 들이지 않고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걸 이용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에게 또 추천을 드리는데,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왜냐면 이게 통계와 관련돼서 몇 안 되는 자격증이라 일반 기업이나 공기업, 공공기관 이런 데에서 가산점을 주기도 해요. 그리고 졸업해서 이런 자격증이 있네? 해볼까? 이렇게 해서 바쁘게 준비하는 것보단 학교 다니면서 한번 할 수 있을 때 도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 자료분석론을 수강하실 예정이거나 수강하신 분들, 또 다양한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거나 학교 다니면서 뭐라도 하나 남기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조사 분석사 2급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까지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나 자격증과 관련해서 또는 다른 내용을 물어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적힌 번호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빠르게 정확한 답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